예. 오늘 또 이어서 무문간, 오늘은 무문간 30일치 조주가 노파를 간파하다. 조주 노파 간파. 제가 이 큰 스님을 만나갖고 독대를 하고 큰 스님으로부터 아이고 이제 한 마리 뺑아리가 되었네. 초견성했다 이래요. 초견성. 견성했다 하면은 기분이 좋을 텐데. 그때 우리 백운 큰 스님이 저보고 그러기를 한 마리가 뺑아리가 되었다 하기도 하고 또 이제사 초견성했다.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왔느냐. 그때가 내 나이가 60이었어요. 나이 60에 깨쳐갖고 언제 공부하겠노 이거. 우리 큰 스님의 말씀은 공부는 깨달음에부터 시작이다. 깨치지 못하고 공부하는 건 다 헛거다 이거. 아니 나침판도 없이 어떻게 항해를 하겠느냐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의 의견은 깨달은 이후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도 그 이후로 나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경전 공부를 혼자 참 많이 했어요. 그 참 신기한 게 뭐 한 마리 뺑아리가 됐든지 뭐 초견성을 했든지 뭐 한 소식 했든지 말이야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경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었다. 이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큰 스님의 법문을 유튜브 상으로 들었거나 책을 읽었을 때 이 구절이 도대체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없었다. 이러냐. 다 이해가 다 됐어요. 그게 아마 이 한 소식 한 거와 한 소식 하지 않는 거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2020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무문간을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유튜브 해놓은 것을 요새 이렇게 보니까 뜨더라고요. 그때 한 유튜브 강의가 지금 제가 하는 강의보다가 더 잘 됐다. 더 잘 이야기했다.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걸 제 유튜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내가, 우리가 깨치고 난 다음에 하는 걸 탁마라 그러나? 보림을 하잖아요. 얼만큼 공부가 되었는가. 우리 큰 스님 말씀대로 깨친 이후에, 공부의 시작이 이렇게 했는데, 그 공부가 얼마나 잘 됐는가. 그런 차원에서도, 이 문문간을 한 번 더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깨달음은 깨쳤다 했을 때는 한 번 깨치면 돈수 확실해요. 돈수 함에 있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어요. 다만 이제 하나의 약간의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은 깨친 이후에 주워들은 이야기들이 조금 쌓이고 있다. 그 당시에는 내가 2020년도에 깨치고 백운함에서 탁마가 있다 해서 연락이 왔길래 툭 갔어요. 갔더니만 이거는 다 뭐 햇병아리들 앉혀놓고 하는 거였는데 내가 안 가서 되는데 다 깨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는 탁마한 줄 알고 갔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 근데 거기 이제 큰 스님의 제자들이 소모임의 리더를 하고 있더라고. 그럼 내가 이야기했죠. 나는 큰 스님으로부터 한 마리 뺑아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 스님 이야기로는 그럼 뭐 한번 내놔보시오. 깨치는 걸 한번 내놔보시오. 이러더라고. 나는 그 당시에 불교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한국불교대학교 237기 2년간 수료한 게 내 불교 지식의 전부였어요. 얼마나 빈곤했으면 우리 큰 스님이 나랑 이 독대를 하면서 아이고 이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거사가 왔네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불교의 지식으로 말하면 내가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불교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스님과 독대의 결과는 내가 한 소식하게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로부터 벌써 이제 한 5, 6년이 지났어요.
5, 6년이 지났는데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좀에 꺼치고 많이 깨치고 뭐 여러 번 깨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아니라 그거는 성철 스님 말씀대로 돈수 한번 다 깨치면은 그걸로 끝이라요. 뭐 좀에 깨치고 많이 깨치고 이런 표현은 그야말로 교학자들이나 사용하는 말이지 선에서는 그런 말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한번 탁 보면은 돈수다. 그럼 점수는 뭐냐? 깨달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판 사판 할 때 사판의 문제라. 그래서 여기 지금 족바로 가라는 이야기. 그 오대산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스님들이 오대산을 찾아가는 그 길목에 노파가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노파한테 오대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족바로 가라 이렇게. 오대산 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오대산에 사는 걸로 생각하고 그 무착도 그 오대산 가서 문수보살을 만나갖고 자삼삼 우삼삼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대산을 찾아가는 목적은 가서 문수보살을 만나서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외도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죠. 내가 얻겠다는 이야기. 웃지 않고 어떻게 그 오대산의 문수보살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어쨌든 목적은 거기에 있고 아마 조주선사는 그 오대산 그 근방에 있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다른 그 경전에 보면은 오대산을 찾아간 게 아니고 스님들이 조주선사를 찾아갔다 하는 그런 글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원어는 내가 볼 때 오대산으로 가는 길목에 노파가 앉아갖고 뭘 질문하면 노파 오대산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족바로 가시오. 그리고 족바로 가요. 족바로 가는데 뒤에다 대놓고 뒤통수에 대놓고 다 들리게 아이고 저래 훌륭한 스님이 또 저리 가는구나. 그러면은 그 스님이 뒤돌아서서 무슨 이야기냐고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스님 묻지도 못하고 그냥 막 갔는 모양이죠. 가르쳐준 대로 오대산을 향해서 갔는 모양. 그리고 오대산 가서 헤매다 내려왔겠죠. 내려와서는 요 오대산까지 왔으니까 조주선사는 한번 만나보고 가야겠다 싶어서 조주선사가 살고 있는 절로 갔겠죠. 가서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조주선사도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노파를 직접 만나갖고 그 노파를 내가 간파해 주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파하겠다. 그래서 조주선사가 직접 왔어요. 그러고 다른 스님들하고 똑같이 오대산 가려면 어디로 가요? 하니까 족바로 가시오. 그러니까 조주선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조주선사 뒤에다 대놓고 아이고 훌륭한 스님이 또 저리 가는구나 이렇게. 그럼 막 조주선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절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절로 돌아와서는 이제 법당에 또 앉아가고 하는 말이 내가 어제 노파를 간파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공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문에게는 조주선사가 어디에서 노파를 간파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도로 잘못 잡혔지. 조주가 어디서 노파를 간파했는가? 그러니까 노파의 말 중에서 어디에서 이 노파를 간파했겠는가? 내가 간파했노라. 내가 노파를 간파했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간파했단 말이야? 이게 하나야. 이 노파, 유명한 노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노파가 누굽니까? 덕산 스님이 떡사로 물어왔다가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요, 과거신 불가득이요, 어디다가 정심하시겠소? 하고 노파한테 한 마디 듣고는 꼼짝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파가 또 하나 있는데, 임재가, 탁발을 나왔어요. 탁발 나와서 대문을 뚝 두드리니까, 오늘 노파가 문을 싹 열더니만, 왜 왔어?
예, 탁보라 알았습니다. 하니까 노파가 문을 탁 닫으면서 에이 얌통머리 없는 스님 하고는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임재도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절로 돌아갔다. 그럴 때 이게 자도가 돼갖고 진제 스님의 그 스승이 진제 스님한테 물었어요. 너라면은 그 당시에 뭐라고 한마디 했겠느냐 하니까 이 진제 스님이 뭐 30년 동안 타고 다니는 당나귀에게 당나귀 뒷발에 한 방 차였습니다. 하니까 그 누굽니까 진제 그 스님 스승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억수로 좋아했다 이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주가 그 가서 오대산 가려고 뭐 들어갑니까 뭐 쪽바로 가시오 했을 때 쪽바로 가려고 한 서너 걸음 뛰는데 뒤에서 아이고 저 훌륭한 스님이 또 저리 가는구나 했을 때 휙 돌아서서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노파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한번 물어나 봐야 될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절로 와서는 그 다음날 하는 말이 내가 노파를 간파했노라 이렇게. 그럼 어디서 간파했다느냐? 무문회계가 물어. 노파의 어디에서 간파를 했단 말이에요. 노파를 간파했다는 말이에요. 뭐 쪽바로 가라는 그 말을 간파했다는 말이에요. 뭐 아니면 노파가 거기 앉아 있는 의도를 간파했다는 건지, 아니면 노파가 그 오대산 가려면 쪽바로 가시오 하놓고 또 훌륭한 스님이 저리 가는구나 그 말 뜻을 간파했다는 뜻인지 뭔 이야기냐? 도대체 조주는 무엇을 간파했다느냐? 이게 오늘의 공안이죠. 근데 그 핵심은 쪽바로 가라 하는 그 한마디를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그 말에 모든 것이 있다. 오대산을 찾아가는 스님에게 어디로 가면 오대산으로 갑니까? 했을 때 쪽바로 가라. 어떤 경전에는 보면 조주선사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래갖고 조주선사를 찾아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그래도 노파가 쪽바로 가라. 쪽바로 가라. 옆길로 가지 말고 쪽바로 가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은 그 계획을 밀어붙이나요. 하다가 안 될 것 같아도 되기나 말기나, 아니면 또 비용이 더 많이 들기나 말기나, 또 가다가 보면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옆길로 가야 되나? 어째되나? 이 길이 많이 걸어봤는데도 이 길이 가는 길 맞나? 어떤 의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쪽바로 가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한 의심 갖지 말고 그냥 쪽바로 가라. 그냥 쪽바로 가려고 하면 어디 됩니까? 그냥 쪽바로 가려고 하면 어디 돼요? 의심을 갖지 말아야 되겠죠. 의심이란 게 어디서 나오나? 생각에서 오잖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쪽바로 가놓고 알겠다 하고는 쪽바로 가면 굳이 이런저런 의심이라든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바로 쪽바로. 근데 그거 쪽바로 가는 게 오대산, 조주선사, 내 마음 어느 쪽이 다 똑같은 거죠. 쪽바로 가라. 아마 그 조주선사가 쪽바로 가라 하는 그 말에 앙산이가 위앙종을 만드는 그 위산의 제자가 앙산입니다. 그리고 그 항백의 제자가 임재입니다. 임재가 항백 자기 스승의 심부름으로 위산과 항백은 서로 사촌간쯤 되겠죠. 그래갖고 위산한테 심부름 왔는데 그 밑에 앙산이 임재 사형 밑에는 사형이 되겠죠. 사형 한 소식 하셨다는데 내한테 한번 그 한 소식을 내놔보소 하고 앙산이 임재를 이제 깨쳤는지 안 깨친지를 알아보려고 시험을 딱 내. 그래서 앙산이
임재복 깨달았다 하니까 그냥 뭐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내한테 한번 내놔보소 이러던데 하니까 임재가 딱 손바닥 한번 치는 걸로 끝이 나버렸어요. 손바닥 한번 딱 치니까 앙산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이 깨달은 자는 깨달은 자를 안다.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달은 자를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알 길이 없죠. 자기가 탁 깨치고 보면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한 소식 하셨네. 안다. 백두산 올라갔다 온 사람한테 백두산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주면은 갔다 온 거 맞네. 바로 인정되잖아요. 근데 백두산 가지도 못한 사람이 백두산 갔다 온 사람이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돼. 제주도 한라산 올라갔다 온 사람은 알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한라산 올라가 보니까 뭐 백두산처럼 물이 천지처럼 물이 항상 꼬여 있고 정말 뭐 멋있지다. 구름이 막 떠 있는데 그 천지에 이렇게 비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 가본 사람 같으면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안 가본 사람은 뭐 그렇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래. 왜? 한라산의 그 꼭대기 올라가면 그 한라산 백록담을 합니까? 백록담에 올라가면 백록담이 깨져갖고 거기는 물이 안 고여요. 바닥에 약간 고여 있을 정도. 근데 백두산 천지에 가면 물이 철철 넘쳐갖고 그 폭포에 계속 물이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수에 물이 유지되고 있다. 가본 자만은 안다. 그러나 가보지 않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해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말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노파가 쪽바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쪽바로 가본 자는 노파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채지만은 가보지 않은 자에게는 쪽바로 가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런 쪽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으려면 쪽바로 가야 돼. 쪽바로 가려고 하면 뭐라 합니까? 다 일어나요. 생각을 일어나야 합니다. 생각이 뚝 떨어졌을 때, 생각이 탁 끊겼을 때 바로 그게 쪽바로 간 거죠.